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42번째 털킹원 씨의 법률 사무실에서 되도록 저택의 푸른 물결과 넓게 펼쳐진 참나무들을 뒤로하고 털킹원 씨는 런던의 퀴퀴한 열기와 먼지 속으로 몸을 옮긴다. 두 곳을 오가는 그의 방식은 그가 지닌 불가해한 특성 중 하나다. 그는 마치 자기 방 바로 옆집인 것처럼 체스니 월드에 들어갔다가 마치 링컨스 인 필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자기 방으로 돌아온다. 그는 여행 전에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여행 후에도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다. 오늘 아침 그는 탑처럼 높은 방에서 녹아내렸는데 마치 지금처럼 늦은 황혼역에 그는 자기 광장으로 녹아내린다. 양은 모두 양피지로, 염소는 가발로, 목초지는 겨로 변하는 이 아름다운 들판에 보금자리에 앉아있는 새들 사이에 있는 칙칙한 런던 새처럼 연기에 바싹 말라 시들어버린 변호사는 인간들 사이에 살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천부적인 젊음에 경험 없이 늙어가며 오랫동안 인간 본성의 구멍과 구석에 비좁은 둥지를 틀어놓고 살다 보니 그 본성의 더 넓고 더 나은 영역을 망각한 채 어슬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온다. 뜨거운 보도와 뜨거운 건물들이 만든 오븐 속에서 그는 평소보다 더 바싹 말라붙었고 갈증에 시달리는 그의 마음속에는 반세기가 넘은 향긋한 포트와인이 있다. 등불 켜는 사람이 털킹원 씨 쪽 들판에서 사다리를 깡충깡충 뛰어오르고 있을 때 그 고귀한 신비의 대제사장이 칙칙한 자기 집 마당에 도착합니다. 그는 문간을 올라 어둑한 복도로 미끄러지듯 들어가려는데 맨 위 계단에서 고개를 숙이고 달래는 듯한 작은 남자를 만납니다. 저 사람 스네그스비예요. 네. 선생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포기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럼 말해보세요. 변호사는 돌아서서 계단 꼭대기에 철제 난간에 팔을 기대고 안드를 밝히는 등불 켜는 사람을 바라본다. 그건 관련이 있습니다. 스네그스비 씨가 신비롭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외국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요. 선생님, 털킹온 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외국인이요? 외국인 여자분이시군요. 선생님, 제 말이 맞다면 프랑스 분이시죠? 저도 프랑스 말은 잘 모르지만 태도와 외모로 봐서 프랑스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외국인이시죠. 그날 밤버켓 씨와 제가 청소부 아저씨를 모실 영광을 누렸을 때 위층에 계셨던 분이시죠. 선생님. 아, 네, 네. 오르탕스 양입니다. 정말입니까? 선생님. 스네그스비 씨는 모자 뒤에서 복종하는 듯한 기침을 했다. 저는 외국인들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스네그스비 씨는 이 답장에서 그 이름을 다시 언급하려는 필사적인 의도를 보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시 기침을 하며 자리를 떴다. 스네그스비, 그녀에 대해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털킹온 씨가 물었다. 글쎄요. 선생님, 문구점 주인이 모자로 자신의 말을 가리며 대답했다.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 가정적인 행복은 정말 최고예요. 적어도 기대했던 만큼은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제 어린 딸은 질투심이 많아요. 굳이 말하자면 정말 질투심이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고상한 외모의 외국인 여자가 가게에 들어와서 맴돌고 있다니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강한 표현을 쓰는 건 절대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맴돌고 있다니 선생님, 궁정에서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스네그스비 씨는 매우 애처로운 어조로 이렇게 말한 뒤 모든 빈칸을 채우기 위해 일반적인 응용력을 담은 기침을 던진다.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털킹온 씨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 씨가 대답했다.
당신도 직접 느끼실 거라고 확신했고, 제 작은 딸아이의 잘 알려진 흥분과 더불어 제 감정의 합리성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당신이 이름을 언급했던 그 외국인 여성은 제 생각에는 아주 토착적인 발음이었을 겁니다. 그 외국인 여성은 그날 밤 흔치 않게 재빨리 스네그습이라는 단어를 알아듣고는 물어보고 방향을 알아내 저녁 식사 시간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여성 버스터는 소심하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외국인의 사나운 눈빛과 정신이 약한 사람을 놀라게 할 법한 날카로운 말투에 겁을 먹고는 그 외국인의 눈빛에 맞서는 대신 부엌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집 외에는 그런 발작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또 한 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 작은 딸아이에게는 일이 많았고 가게에 대답할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털킹온 씨는 고용주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에게 항상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의심은 점원을 바라보는 외국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제 집에 들르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맴돌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스네그스비 씨는 애처롭게 강조하며 그 단어를 반복합니다. 법정에서요. 그 움직임의 결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웃들조차 이미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제 작은 딸을 언급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반면에 스네그스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빗자루 자발과 아기와 관련이 있거나 지금은 탬버린과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외국 여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털킹온 씨는 이 불평을 진지하게 듣고 문구점 주인이 불평을 마치자 그게 다인가요? 스네그스비 라고 물었다. 네, 그게 다입니다. 스네그스비 씨는 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하며 말을 끝맺었다. 그리고 그게 제게는 충분해요. 변호사는 마드무아젤 오르탕스가 미친 게 아니라면 그녀가 무엇을 원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랬다고 해도 아시다시피 스네그스비 씨가 간청했다. 가족에게 외국의 단검 같은 무기가 심어져 있다는 건 위안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말했다. 좋아, 좋아. 이제 그만하자. 불편을 끼쳐드려서 미안해. 만약 그녀가 다시 온다면 여기로 보내. 스낵스비 씨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짧게 사과하는 듯한 기침을 한 후 마음이 가벼워진 채 작별 인사를 했다. 털킹훈 씨는 위층으로 올라가며 혼잣말을 했다. 이 여자들은 온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태어난 거지. 여주인도 감당하기 힘들고 이제 하녀가 나타났군. 하지만 이 옥만큼은 내가 짧게라도 해야겠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방으로 더듬거리며 들어가 촛불을 켜고 주변을 둘러본다. 너무 어두워서 머리 위로 후화 알레고리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구름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손가락질하는 근질긴 로마는 옛 작품을 꽤 또렷하게 보고 있다. 털킹훈 씨는 그에게 별로 경의를 표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다른 열쇠가 있는 서랍을 열고 그 열쇠는 또 다른 열쇠가 있는 상자의 문을 열고 그렇게 지하 저장고 열쇠로 향한다. 그는 그 열쇠를 가지고 오래된 와인 저장고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 그가 손에 촛불을 들고 문 쪽으로 가는데 노크 소리가 난다. 누구세요? 네. 네, 부인, 당신이시죠? 좋은 때 오셨네요. 방금 당신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는 서기실 복도 벽난로 위에 촛불을 켜놓고 열쇠로 마른 뺨을 두드리며 오르탕스 양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입을 굳게 다물고 곁눈질로 그를 바라보는 그 고양이 같은 여인은 대답하기 전에 살며시 문을 닫았다.
저는 당신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주 자주 왔어요. 선생님, 항상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는 집에 없다. 그는 바쁘다. 그는 이것저것 한다. 그는 선생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 맞고 사실이기도 하죠.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때때로 오르탕스 양은 마치 갑자기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듯 갑자기 행동에 돌입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 주제가 시작되었다가 다시 끝나곤 합니다. 지금 털킹혼 씨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르탕스 양은 눈을 거의 감은 채 하지만 여전히 곁눈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자, 부인. 변호사가 벽난로 선반의 열쇠를 황급히 두드리며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말하세요. 선생님, 당신은 저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못되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럴 리가요. 초라하고 비열하죠. 변호사가 열쇠로 코를 문지르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내가 한 말인 줄 알잖아. 날 함정에 빠뜨렸어. 잡아서 정보를 흘려보내려고 내 부인이 그날 밤 입었을 법한 드레스를 보여달라고 했고 그 옷을 입고 여기 와서 그 소년을 만나라고 빌었잖아. 말해봐. 그렇지 않아. 오르탕스 양은 다시 한번 펄쩍 뛰어올랐다. 너는 여우야. 여우. 털킹온 씨는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그래, 계집애야. 그래, 내가 돈 줬잖아. 라고 대답한다. 네가 내게 돈을 줬잖아. 그녀는 맹렬한 경멸을 담아 되뇌었다. 2개의 주권. 난 그것들을 바꾸지 않았어. 거부하고 경멸하고 내던져버렸어. 그녀는 말 그대로 그렇게 했다. 말과 동시에 그것들을 품에서 꺼내 바닥에 마구 휘둘렀다. 그러자 그것들은 다시 밑속으로 획 돌아갔다가 구석으로 굴러가 격렬하게 빙빙 돌다가 천천히 그 자리에 가라앉았다. 지금 오르탕스 앙이 다시 큰 눈을 어둡게 하며 말했다. 돈 줬다고? 예, 세상에. 맞아. 그녀가 비꼬는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털킹온 씨는 열쇠로 머리를 문지른다. 그렇게 돈을 낭비하다니. 당신은 부자인가 봐요. 친구야.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부자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증오심이 아주 많아요. 저는 제 부인을 진심으로 증오해요. 당신도 알잖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은 제게 그 정보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경로했는지 완벽하게 알고 계셨으니까요. 마드무아젤은 이 단어에서 아을 충분히 굴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2손을 꽉 쥐고 이를 악물어 힘찬 분만을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 내가 그걸 알고 있었나 보죠. 털킹혼 씨가 열쇠의 봉인을 살펴보며 말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요. 저는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확신시킨 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오르탕스 양은 팔짱을 끼고 어깨 너머로 그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아가씨, 아직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잘 자리 잡아주세요. 좋은 조건을 찾아주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저를 고용해서 그녀를 돕고 조다다니며 그녀를 모욕하고 불명예를 안겨주세요. 저는 선의로 당신을 잘 돕겠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신은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군요. 털킹혼 씨가 반박했다. 그럴까요? 제가 너무 약해서 마치 아이처럼 그 드레스를 입고 그 남자를 맞이하러 왔다고 그저 작은 내기를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 세상에, 오, 맞아요.
마드무아젤은 내기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답하며 아이러니하게도 정중하고 부드러웠지만 갑자기 가장 씁쓸하고 반항적인 경멸을 표하며 검은 눈을 거의 감았다가 동시에 크게 뜨고 응시했다. 자, 봅시다. 털킹훈 씨가 열쇠로 턱을 두드리며 그녀를 태연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 어디 보자.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난 듯 동의했다. 당신은 방금 말한 대로 극히 겸손한 요구를 하러 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올 것입니다. 또 한 번. 아가씨가 더욱 팽팽하고 화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또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몇 번이고 또 한 번. 사실상 영원히 여기뿐만 아니라 혹시 스네그스비 시내에도 가실 건가요? 그 방문도 실패하셨으니 다시 가실 건가요? 또 한 번. 마드무아젤이 단호한 결의로 굳어진 채 되뇌었다. 또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리고 몇 번이고 또 한 번. 사실상 영원히. 좋아요. 자, 오르탕스 양초를 가져다가 돈을 가져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쪽 구석에 있는 서기 칸막리 뒤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저 어깨 너머로 웃음을 터뜨리고 팔짱을 낀 채 자리를 지켰다. 그럴 수 없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가난할수록 저는 부유해집니다. 여보, 여기 제 와인 저장고 열쇠가 있습니다. 큰 열쇠지만 감옥 열쇠는 더 큽니다. 이 도시에는 교정시설 여성을 위한 러닝머신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문은 아주 튼튼하고 무겁습니다. 열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주인님처럼 정신력과 활동력이 뛰어난 분이시라면 그 열쇠를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마드무아젤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또렷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당신은 정말 비참한 놈이에요. 아마도요. 털킹온 씨가 조용히 코를 풀며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감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부인. 변호사가 손수건을 치우고 주름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여기 법은 너무나 횡포해서 우리 선량한 영국 시민 중 누구라도 설령 부인이 원치 않는 방문을 하더라도 방해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너무 괴롭다고 불평하면 법은 그 골칫거리 부인을 붙잡아 엄중한 처벌 아래 감옥에 가둡니다. 그녀에게 열쇠를 돌려주는 겁니다. 부인, 지하실 열쇠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정말이요. 아가씨가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웃기네요. 하지만 제 신앙이요. 그런 게 저한테 무슨 상관이겠어요. 나의 훌륭한 친구요. 털킹훈 씨가 말했다. 여기나 스네그스비 실의 집에 다시 한번 찾아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저를 감옥에 보내시겠어요? 아마도 마드무아젤처럼 유쾌한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입에서 거품을 토하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근처에서 호랑이처럼 팽창하면 조금만 더 하면 그럴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주인님, 털킹훈 씨가 말했다.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라도 다시 불청객으로 여기저기 드나드신다면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경찰의 용맹함은 대단하지만 문제 있는 사람들을 판자에 묶어서 거리로 끌고 가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보.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아가씨가 속삭이며 손을 뻗는다. 내가 감히 한다면 내가 시도해 볼게. 그리고 변호사는 그녀를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감옥에 갇힌 좋은 상태로 둔다면 당신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마드무아젤은 예전의 속삭임으로 반복해서 말했다. 자, 이제 가세요.
변호사가 여전히 그녀를 의식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다시 오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2번, 200번이나. 아시다시피 부인께서 당신을 멸시하셨죠. 털킹훈 씨가 계단으로 그녀를 따라 나가며 말했다. 가장 냉정하고 다루기 힘든 여자라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은 진심이고 제가 위협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겁니다. 부인.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간다. 그녀가 떠나자 그도 내려가 거미줄로 뒤덮인 병을 들고 돌아와 가끔씩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에서 손가락을 가리키는 끈질긴 로마인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병 안을 음미한다. 다음 영상에서 43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